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잘 했습니다. 전년도에 2026년도 본예산 8,676억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뭐 문제되거나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되거나 또 좀 걸리거나 하는 뭐 그런 사항은 없죠? 네,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8,676억이 이제 본 예산이고 사회 추경까지 이제 갈 텐데 사회 추경까지 가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죠? 예년에 보면 한 30% 여기서 30% 더 잡으면 되나요? 아니 뭐 까지는 30%까지는 아니고요. 작년에는 이제 그 재난지원금이 이제 그 소비 쿠폰이 들어오는 바람에 좀 많이 늘었었고 여기에서 한 뭐 10% 정도 더 10% 정도? 네, 증액되는 거로. 그럼 한 1조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그 8,676억이 시도 매칭 그 비율이 자체 재원하고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국비가 59.3%이고요. 59.3%. 도비가 14.5%. 13점. 예, 그러면은 그리고, 예, 59, 14, 12가 26.3% 26점. 이렇게 돼 26% 있습니다. 정도. 필수 예산이 그럼 몇 프로나 돼요? 전체 8,600억 중에서 그뭐 한 70% 정도 70% 정도 보면 됩니까? 아니 더 많을 더 것 같습니다. 많습니까? 예. 80%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가는 수급자라든가 뭐 보육 예산이라든가 아동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제가 볼 때 한 90% 가까이 90% 정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예산은 많은데 이게 이제 필수 예산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가 평택시에서 자체적으로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예산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꼭 필요한 필수 예산이야 뭐 당연히 나가야 되겠지만 특히 이제 시도 매칭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안 해도 될 만한 예산들을 뭐 공모라든지 이런 거 따올 때 이런 게 자꾸 이제 붙어버리면 자체 이제 가용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서 추후에는 자체 예산 비율이 좀 높아져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평택시에서 다양한 평택형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네, 뭐 참고로 이제 네. 우리 시 12만으로 돼 있는 예산은 한 5,600억 정도, 한 6.5%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세 가지만 간단하게 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복지재단의 이제 운영 체계가 조직 자체가 적어도 4개의 평택에 4개의 복지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팽성, 북부, 남부, 서부 있는데 복지재단이 지금 팽성하고 북부만 위탁 운영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남부하고 서부는 다른 단체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겠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지재단에서 전체 복지타운을 다 위탁을 받든지 아니면 위탁을 다 놔버리고 다 놓고 이 4개의 복지타운 위탁 업체들을 별도로 관리, 그러니까 합상 관리를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타운의 조직 체계가 팽성하고 북부밖에는 없다.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택시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물론 복지국에서 다 관할을 하지만 복지재단이라는 단체가 연구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빠져버리니까 무언가 어색한 그런 관리 체계가 되고 있다.
이것은 꼭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뭐 앞으로 업무 보고를 받을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27쪽 보면 자활 지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어요. 다회용기 세척 뭐 사업을 좀 하는데 이게 이제 자활 그쪽에서 요거를 이제 협업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보거든요. 장례식장의 다회용기 지금 세척 사업과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 일주일에도 정말 뭐 10번도 넘게 장례식장을 가는데 다회용기 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회용기 지원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고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누가 먹고 누가 이거를 사용을 하고 누가 자꾸 세척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사업도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철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이거 잘 체크해서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 있으면 다른 자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접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게 우리 행정부의 처신 아니겠는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그 등록 현황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26,000명의 장애인 등록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전체 장애인 등록도 되어 있지만 각 협회별로 장애인이 좀 등록되어 있죠. 그렇죠. 요 근래에 들어서 각 그 장애인 각 개별 단체에서 지원 조례 요구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 내의 지원 조례안을 보면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9대 평택시의회가 들어와서 이런 이제 요구를 많이 의원님들이 많이 이제 받아주세요. 좋아요. 당연히 이런 개별 단체에 대한 지원도 당연히 해줘야죠. 근데 보면 요 근래 이제 생겼던 게 뇌병변 지원 조례안, 뭐 발달장애 지원 조례안, 중고령 중증 장애인 지원 조례안, 지적 장애인 지원 조례안 이렇게 지금 계속 조례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지체장애인 지원 조례안, 시각장애인 지원 조례안, 청각 청각 장애인 지원 조례안 이렇게 계속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행정력도 굉장히 낭비가 될 수 있다. 제의를 드리자면 이거 다 정리를 해서 평택시 장애인 통합 지원 조례안 정도는 만드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안에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정신 각 분야별로 조항 하나씩만 다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한데 그때 이 단체에서 요구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 줄 것이냐. 그러면 안 만들어지는 단체는 얼마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겠는가. 제가 한번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좀 중장기적으로 뭐 장기적이는 아닐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제안이시고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갖고요. 제가 없더라도 이거 꼭 한번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좀 궁금한 거 좀 여쭤보고, 대안이 있으면 찾아보고, 저도 대안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워낙 복지에 대한 범위도 넓고,
형태도 다양해서 현황 위주로 저도 좀 한번 좀 봤거든요. 일단 사회복지과 5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과 차상위 계층 현황 뭐 이렇게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제 탈수급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차상위 계층은 이제 수락자로 수급자로 떨어지는 부분을 좀 보완하거나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계급여 현황을 보면 만 887세대인데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인원이 13,600명 정도 돼요. 그렇다 보면 거의 대부분 1인 가구인 형태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최근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네. 추세입니다.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13,600여 명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자는 얼마나 되나요? 현재 근로능력은 한 2천여 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학생이거나 아니면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아니면 임산부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잠시 이제 중단이 된 상태고요. 그 외 65세 미만에 계신 분들은 저희 자활사업이거나 이쪽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2천여 명은 이제 65세 미만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그 우리 시에서 좀 세워놓은 대안이나 방안들이 좀 있나요? 일단 자활센터 이제 사업단에 근무를 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본인들이 근무하는 수입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희망저축이거나 아니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 내일저축 계좌라고 있습니다. 그런 저축성 계좌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3년 후에 탈수급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경제활동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산 형성 지원해 주는 것이 이제 청년이나 이쪽에 좀 집중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청년은 청년 내일 계좌로 해서 이제 39세까지는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희망저축 계좌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다 매칭 사업인가요, 국비? 네, 다 매칭 사업이고 그 분에 이제 다 동일하게 나가진 않고요. 희망저축 같은 경우에도 1, 2로 나뉘어서 1단계 참여하시는 분들은 최대 이제 3배 매칭까지 들어가 있고요. 보통 기본적으로 1배, 그리고 아니면 이제 3배까지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별도로 어떤 별도 사업을 진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네요. 그렇다면 자활 근로 사업을 좀 활성화하는 부분에 집중을 좀 해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좀 방법을 다각화해서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자로 다시 떨어지는 것을 좀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소득이 떨어지면은 일시적으로 만약에 소득이 떨어진다, 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정적인 근로를 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소득이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때는 또 수급자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단 차상위라고 해서 저희가 전혀 이제 지원을 안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각각 사업별로 이제 별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처인 경우에는 이제 복지정책의 긴급 지원이거나 이런 혜택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제 그분들을 선제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굉장히 불안하신 분들이 불안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니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쪽에서 그런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각 읍면동이 이제 설치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에서 이제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게 안 된 경우에는 읍면동의 소재지 이제 주소지가 되어 있는 곳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 지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이제 읍면동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제 부서에서 좀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 현황 보니까 한부모 가정이
차상위 계층이 한 53%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나 뭐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이제 한부모 관련돼서 이제 책정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저희 과에서 하고, 일단 이분들에 대한 이제 세부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부서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이제 아마 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부모 관련 사항은 이제 여성보육과에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보육과장님. 지원 사업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말씀하신 거죠? 한부모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 이제 국비 사업으로 그 생계비하고 뭐 교육비, 취업 준비에 드는 그 학원비라든가 이런 부분, 또 자녀에 대한 그 아동수당, 그리고 뭐 학용품, 이 정도 이제 국비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고, 또 도비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차상위 계층의 53%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모르셨죠? 네, 잘 예, 몰랐습니다. 뭐 그 기본적으로 한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거 외에 조금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6쪽의 노인복지과를 보면 아까 정일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현황에서 지금 개소수와 회원수를 보면 개소당 한 3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평균적으로 30명에서 35명 정도가 이제 한 개소당 그 적정 노인수로 유지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신규 설치가 정말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과장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신정동에 그 구도심 쪽에 그 경로당을 설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일단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축할 수 있는 곳도 없고 매입할 수 있는 곳도 없고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곳도 없어요. 그런 그 경로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정일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위원님이 발의하시든 집행부에서 발의하시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이제 진짜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노인 양로 요양 재가시설 현황을 보면 이용자 현원 대비 종사자 수가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현원 대비 종사자 수가 1.5대 1 정도 되고,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1대 1, 재가시설 같은 경우에 2대 1 정도 되는데 종사자 비율이 이 정도 수준이 맞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종사자 이용 기준은 또 따로 저희가 돼 있어서 법적인 거라서 이 기준을 충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저희가 점검 때든 아니면 이제 저희가 정원이나 이용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한테 또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과, 아까 이윤아 의원님께서 어떤 세분화된 부분에 대한 조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이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법령이라든지 일반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지원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조례라는 것이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고 우리만의 어떤 특별한 부분들, 우리가 사각지대에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뭐 지원들, 이런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 조례의 진정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포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적재적소에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우리 지방자치에 의한 조례의 특성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더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입장을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 시설을 보면 이제 소규모 시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소규모 시설이 뭐 정원이 4명 정도 되는 데가 있는데 그 현원이 좀 많이 정원이 미달되어 있는 곳이 좀 많은데 왜 그럴까요? 네, 거주 시설에 그 정원이 4명 있는 데는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저기 시설하고 그러니까 시설이긴 한데 그 집에서 이제 분가해가지고서는 혼자 살기는 어렵고 여러 명이 같이 살면서 지원을 그러니까 거주 시설 일반 거주 시설처럼 뭐 24시간 그 종사자가 있는 시설이 아니고요. 낮에만 이제 와서 그들의 생활을 관리해주는 그런 시설이 공동생활 가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원이 다 찰 수도 있고 또 덜 찰 수도 있고 이 보시면은 그 위에 3군데 동방이나 아나율 에바다 마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그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24시간 돌봐주는 데고 공동생활 가정은 조금 자립 가능한 분들이 와서 사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한 명인 데가 좀 다수 있어서 이게 혹시 우리가 지원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시설에서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요, 위원님 이제 여기 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현원이 적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개소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네. 세 군데가 다 신규 예. 개소한 곳이나 그러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시설에 상주하는 건 아닌 거예요? 낮에는 있는데 밤에는 여기 와서 이제 먹고 자고 하는 종사자가 있으면 교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종사자 수가 많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지원해주고 관리해주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이 4명인 곳이 있어요. 근데 시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아파트도 있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도. 그러면 그 시설장이 그 등록한 곳에 그 거주를 항상 하고 있는 그분의 시설장의 집을 이 시설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그건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네네. 여기는 장애인들이 사는 이제 주택으로 가는 거고 시설장분은 당신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보호육과 10쪽에 여성보육과 10쪽을 보면 여성복지상담소 3개소 이렇게 표현이 좀 되어 있는데 뭐 성폭력 피해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성매매 피해 상담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좀 보다 보니까 이제 남성도 성폭력이나 성매매나 뭐 가정폭력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복지상담소라고 명칭을 특정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혹시 남성 피해자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나요?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남성 피해자에 대한 얘기는 지금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쉼터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복지 상담소 3개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상담소에서 상담소는 뭐 남성이나 여성 가리지 않고 다 상담합니다. 상담하고 가정상담센터도 마찬가지로 상담소에서는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담을 하고 그 쉼터는 현재는 여성 쉼터만 있습니다. 남성 쉼터는 없고요. 네, 쉼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상담소 기능이 남녀를 구별하기에는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 대부분 여성들이 이용하는 거여서 뭐 여성복지 상담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남성 피해자 현황도 부서에서 한번 자료를 취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인 현황, 경기도의 현황, 그리고 우리 시의 현황은 자료를 좀 찾으셔서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거의 여성 피해자 중심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 피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그 성폭력 피해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는 그 남녀 구분은 없고요. 다만 밑에 이제 여성인권 상담센터 품이 있는데 여기 이제 여성으로 이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곳에서 주로 이제 담당하고 있는 것은 그 이제 삼리 성매매 직결지에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성으로 대상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평택 여성인권 상담센터 품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그런 기능이 좀 같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남성분들이 접근하기 쉽게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공동육아 나눔터를 보면 이제 우리 시는 그 4개소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수요가 없어서 그러나요? 지금 화성 같은 경우는 15개 정도 되고 천안도 12개, 시흥도 18개. 이제 우리 시와 유사한 지자체는 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4개밖에 없어서. 네, 이 공동육아 나눔센터는 그 시장인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요. 지금 5점, 6호점 후보로 놓은 곳이 있는데 6호점의 경우에는 이제 아직 건축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5호점의 경우에는 건축이 진행돼서 입주를 막 하긴 했는데 그 입주자 대표회에서 최종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해서 다른 후보지를 지금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후보지가 어딘가요? 대략적인 위치만 알려주시면 돼요. 읍면동 기준으로만. 네,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동육아 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료를 보니까 가족 품앗이 육아 지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정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이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육아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괜찮은 형태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조금 더 저희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조금 더 신경 써주십시오. 네, 좀 전에 답변 못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개 다 이제 고덕 지역입니다. 그럴 것 같아서 예, 지역적으로도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폐원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이런 것들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 현황을 보면 고독 쪽은 없는 것 같아요. 고독에는 수요가 없는 건가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속 시설이 수요는 당연히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4개 지역에서만 그 놀이터를 아이에 대한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운영할 예정은 있나요? 아직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네, 고독 같은 것 경우에도 이런 게 좀 필요한 시설일 것 같아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한 결혼이, 그러니까 정원 대비 현원을 봐서 결혼이 한 2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결혼율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유형별로 보면 민간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비중이 한 36%를 차지하고 있다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민간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결혼율은 또 27%로 가장 높습니다. 이 결혼이 되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폐원이 되는 어린이집까지도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어떤 특정 지역에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생기고 나면은 처음에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젊은 부부가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초창기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이 아이들 통상적으로 이제 이사나 이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거의 거기서 그대로 큽니다. 그래서 4, 5년 정도 경과하게 되면 그 보육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아이들이 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용이동인데요. 현재는 이제 용이동에서는 그 어린이집에 이제 정원이 지금 남아도는 상태가 됩니다. 구도심도 이제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제 신설되는 뭐 현덕이나 화양지구 같은 경우 또 고덕 신설 아파트가 생기는 곳에는 다시 또 그쪽에서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 유입이 안 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신도심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거, 그리고 또 경쟁력이 좀 국공립 어린이집보다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거,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적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또 폐원이 됐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 되어 있는 건축물을 활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동육아 나눔터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이고, 아래에 보면 특수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휴일 보육이 한 군데, 뭐 24시간 운영하는 것도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야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특수 어린이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좀 특수 어린이집의 뭐 증가가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통합이 3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올 초에 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아 통합이 66개소로 제가 받았는데 여기에는 33개소로 되어 있어요.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게 맞나요? 34개소가? 이 34개소는 작년까지 지정 운영뿐만 아니라 신규 지정된 곳까지 포함된 숫자고요. 실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23개소입니다. 근데 지금 그 40쪽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확대 운영 추진해서 59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계획인 거예요? 근데 지정을 올해 이제 새로 신규로 신설되는 그 시립 어린이집의 전체에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입니다. 그러면 34개소가 확실한 거죠? 네,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예. 제가 2025년도 초에 우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는 66개소로 되어 있었거든요. 다시 한 번만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중 쪽에 안중 출시장소 관할인 어린이집이 결혼율이 34.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지역별로는 조금 더 안중 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의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거의 95% 정도 됩니다. 상당히 좀 과밀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역아동센터의 과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당초에는 우리가 정원이 좀 줄어서 현원이 줄어서 정원을 좀 줄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2024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기존의 이제 면적 대비 정원을 확보해가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으십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우리 이제 그 결혼을 통해서 이제 저기 한국으로 이주하신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이런 분들의 자녀들이 차츰 우리 지역아동센터 참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정원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9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 가정의 자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과밀되는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계획도 있나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전부 지금 민간이 이제 주축이 돼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외 다문화 지원에 관련해서는 지금 별도의 어떤 계획이 있거나 우리 지역아동센터 형태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따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우리한테 뭐 북부 쪽이든 우리 남부 쪽이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뭐 진행이나 확정되어진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설치가 되고 나면 진입 기간이 있습니다. 2년이라는 진입 기간 안에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그 평가를 통과를 해야지만 이제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 안내를 하면 아무래도 좀 더 검토가 신중하신 듯합니다. 예, 그리고 지역별로 뭐 이주 가정을 포함한 다문화 가정이 많은 곳, 그런 수요가 많은 곳은 시범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특화해가지고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사업 중에 특화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지금 현재로서는 눈에 띄게 많이 늘고 있는 데가 팽성 지역인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정원도 좀 늘리고요. 그런 특화 사업에 참여를 해서 추가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쪽에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보건의료 쪽에서 이제 재택의료 서비스를 진행할 의사를 저희가 그 두 군데를 좀 지정을 하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한 곳입니다. 원래 두 곳이 신청을 했는데 한 곳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북부 쪽에 있는 한 의원이 신청을 했는데 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이거 재택의료센터하고 1차 의료 방문 진료수가 요거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그 자세하게는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 과장님도 예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통합돌봄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보건하고 의료가 이제 돌봄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이제 같이 이제 통합돌봄을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그 우리 지자체의 사무와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사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에서 포괄적으로 잘 담아서 이제 저희가 우리가 올해부터 이제 시행을 하잖아요. 예,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팀도 이미 구성이 돼 있고 저희가 통합지원협의체도 구성이 돼 있어서 보건소랑 잘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네, 정의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하던 질의에 이어서 33쪽 서부장애인 장애인 복지관 건립. 건립에 따른 법적 문제들은 다 해소가 됐습니까? 누가 답변 주셔야 되는 거야? 네, 저기 법적 저희가 네. 절차 잘 밟아서 네네. 가고 있고요. 네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6월 2일이 네. 저희 건물은 준공 예정이고요. 네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음. 개관을 목표로 해서 네. 지금 저기 동의안도 의회에 상정했고 네네. 그래서 4월 중으로 위탁 기간 선정하고 네네.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저께 동의안 저희가 뭐 이견 없이 다 뭐 동의가 됐고요. 그 지금 이 장애인 복지관을 만들m에 있어서 완성도를 좀 마지막까지 높여주는 일. 그리고 준공 이후에 이 부분들의 이 장애인분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가 공사나 개선을 해줘야 된다. 완성도를 높이는 일에 저희가 준공 났다고 이제 있는 예산 잔액에서 겨우겨우 이제 보완할 거 마무리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준공 이후에 건축비가 만약에 종료가 되고 했으면 어떤 모양의 사업비로든 저희가 다른 시설이면 준공 이후에 리모델링비가 바로 올라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 이후에 건축비 이외에 사업비 이외에 추경으로 해서 이 부분 개선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안을 올려달라. 그래서 개선해달라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또 장애인 부모님들 모시고 네. 현장에 가서 네네. 이렇게 이제 좀 둘러봤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좀 공사가 진행 중이라 네네. 좀 전체를 다 둘러보진 못했고 네네. 이제 완전히 이제 좀 네. 되면 네. 한 번 더 둘러보고 네. 보완할 게 있는지 네.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건물 자체 준공에 대해서는 뭐 부서도 장애인 부모님들도 뭐 다 같이 해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 부서의 건축 행위 이외에 도로 이면도로나 이 통학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일정 저희가 여기에서 1km 후반까지 저희가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이 주변의 보행로 그리고 차량 통행로 모든 안전점검 다 해주시고 그래서 필요하면 CCTV 보강해 주시고 안전 펜스나 이런 부분들 정확히 해주시고 특히 장애인분들이 이동하다가 이렇게 충돌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이 만약에 노출돼 있거나 그러면 보수 요청하시고 그리고 인도 같은 거 파여져 있거나 보도블록들 튀어나와서 저희들이야 인도가 튀어나왔으면 건너뛰고 이러지만 이 혹시라도 장애인분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주변 사방에 보행로까지도 다 정비해 주십시오. 예.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 그런 부분 저희가 예. 점검하고 네. 또 대중교통 노선 같은 부분까지도 저희가 네네. 좀 챙겨보겠습니다. 필요하면 주변 정차하는 버스 정거장이나 이런 정거장들도 이 장애인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의 시설들로 좀 변경해 주시고 필요하면 쉘터 냉난방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좀 점검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좀 진행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거기까지가 저희들이 마무리할 일.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차량 진입해서 승하차 구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도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고 전체적으로 점검 완성도를 좀 높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예. 차량 승하차는 그 네. 안에 들어가서 네네. 입구 쪽에 이제 그 그렇죠. 굳이 안으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네네네. 안전할 걸로 봅니다. 네, 예. 네네. 그런 안전 시설들. 왜냐하면 지금 조개터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 승하차에 약간 취약해요. 그 앞에 뭐 원통 갖다 놓고 끈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차량 대기 장소나 이런 게 있고, 왜냐면 이게 여기도 셔틀이 운영이 되고 하면 셔틀 주정차하는 곳 뭐 이런 게 방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 지역에 CCTV 필요하면 그 부분 스마트 도시고랑에서 CCTV 보강하는 사업 진행해 주시고요. 예. 왜냐면 장애인 시설에서 혹시라도 뭐 이렇게 발달장애인 분들이나 이렇게 외부로 나갔을 때 CCTV 추적이 돼야 되니까 주변 도로나 이런 것까지 좀 세밀하게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부분인데 34쪽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복지재단 할 때도 무수히 얘기한 거예요. 장애인 일자리 결국 장애인 물품 생산하는 부분들이 좀 잘 저희가 구매할 수 있어야 되고, 구매하려면 지금 종류가 너무 단순하다. 그렇기 때문에 종류를 늘려야 되는 컨설팅 비용, 용역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거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고, 이 용역 속에 뭐가 필요하냐면 사업비 지원. 그래 뭐 연필을 만드는 걸 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해서 컨설팅이 되고 용역이 돼서 뭐 지우개를 만드는 거 막 제안을 했는데 이 생산시설 사업비가 없잖아요. 어떤 모양으로든 이 사업비 지원까지 국에서 신경 쓰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재단에서는 그 영역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용역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연구 용역. 그런데 그 물품들 뭐 그냥 텀블러를 제작해서 납품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에 뭐 텀블러를 마지막 공정 조립해서 나간다 뭐 이런다든지 했을 때 요 공정에 대한 사업비가 없으면 용역으로 맨날 뭐 텀블러가 좋을 것 같아요, 연필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해봐야 사업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뭐 다른 어떤 기부를 받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자활처럼 편성하든지 뭐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증장애인 물품 생산에 대한 사업 비전, 생산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 그 생산 라인 같은 경우는 지원 보조금 지원을 해서 네네. 지금 어디 네. 희망 더행복 나눔 같은 네네. 경우는 네. 정미 기계를 네. 정미 네. 하는 기계들을 네. 지금 교체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데도 이제 시설을 네. 이렇게 변경하거나 확대하거나 바꾸는 거는 저희 지원을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양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 근데 그 사업량이 많지 않잖아. 뭐 그런 부분들은 네. 그때 이제 기능 보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네.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복지재단 때도 계속 얘기하지만 반영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부터 좀 준비해 주시고 용역에서 그 사업비 내역까지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했을 때 인원이나 뭐 기기 설비 장치 뭐 이렇게 사업비까지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40쪽인데 지난해 우리 평택시 출생아 수가 4,329명이에요. 지난 한 해. 그런데 제가 뭐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고덕이 1년 동안 1,040명을 넘어섰습니다. 1,043명 출생아 수가 평택시 전체의 24%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유아 보육시설이 아파트에 짓는 게 전부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아파트는 건립할 당시에 이제 평균적인 어떤 어린이 보육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고덕에 신생아 수가 이렇게 많은 것처럼 지금 영유아 그리고 다함께 돌봄이나 지역안전센터에 적용받는 초등학생들 뭐 이런 인구가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담을 수가 없어요. 다함께 돌봄을 해서 정원 39명, 29명 뭐 해봐야 대기가 몇십 명이에요. 기본적으로. 다함께 돌봄도. 그리고 어린이집은
그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을 소화를 못해. 애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딴 데를 가는데 거기도 안 되면 뭐 방법이 없어요. 지금 수백 명이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이 없어요. 해결해 줄 의지가 없어. 방법이 없어요. 국장님 뭐 하실 얘기 있어요? 올해 그래서 이제 그 고덕 쪽에 이제 가정 어린이집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 좀 가정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그 고덕 쪽에는 가정 어린이집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완화를 해서 네.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부서랑도 제가 이제 그런 협의 이야기도 나눠봤고 민가정 어린이집이 더 들어가야 되고 정원에 지금 빠져 있는 현원들 채워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게 시가 좀 노력해 주셔야 될 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독립적 그 어린이집, 시립 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계획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지 매입해서 시립 어린이집이 건립이 돼야 돼요. 왜냐면 지금 신생아 수가 이 정도잖아요. 평택시의 신생아 수의 이 프로테이지를 끌고 가는 게 고덕동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고덕동에 부지 매입에 따른 어린이집 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향후에 그래서 신생아 수가 만약에 고덕이 줄어서 아이들의 뭐 이게 어린이집이 이제 적정 인원으로 갔을 때에는 그 매입한 어린이집이 다른 용도로 쓰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독립된 건축물의 어린이집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시급하다. 지금 민가정 어린이집 증원하고 정원의 현원 맞추는 거로는 결론 지금 이게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냥 저희는 그냥 미루는 개념밖에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시의 노력이 그 정도로는 제가 볼 때 이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립 어린이집 신축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이거 국비 공모 사업 있는지 다 확인 좀 해주세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축 네. 국비나 도비 공모 사업 확인해 주시고 안 되면 시비 100% 사업으로 이거 어린이집 건립해야 됩니다. 거점을 잡아서 시립 어린이집 100명 이상 되는 거점 잡아서 3개소 이상 건립해야 됩니다, 지금. 네.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종합적으로 좀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또 주변 지역에 있는 이제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를 하면 그 민간 어린이집 정원 충족하기가 힘들다라는 네.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네.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분석을 좀 해봐야 그런 게 이제 뭐 팽성이나 일부 지역에서 시립 어린이집이 확대됐을 때 민가정 어린이집의 영업상의 어려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정책에 그런 부분들을 일부 반영을 해서 감안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고덕동은 그런 걸 반영할 여지가 없어요, 지금. 민가정 어린이집의 사정을 봐주기에는 아이를 낳으라고 그게 애국하는 길이라는 별소리 다 하잖아요. 저희 농담으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그런데 아이를 낳는 뭐 아이가 새로 이렇게 온 마을이 키워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를 그 국가적인 정책으로 계속 낳으라고 출생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낳는데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이게 민가정 어린이집의 사정을 봐주기에는 그렇다고 고덕동의 민가정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그래서 뭐 이게 하기가 어렵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독 건물의 시립 어린이집 거점으로 했을 때 이 부분들이 향후에 민가정 어린이집에 위협이 될 정도로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이 폐원하면 되죠. 네, 어쨌든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가 취지는 잘 알았고요. 네, 네.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제 지방선거 공약에 넣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급하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모든 선출직이고 공약에 넣어야 돼요. 고덕동은 그 정도로 시급하다.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여기까지입니다. 다함께 돌봄도 저희 사업 잘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계세요.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지금 다함께 돌봄. 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는 초선 의원 때 다함께 돌봄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다함께 돌봄 종사자분들도 다 아세요. 왜? 지역아동센터가라는 게 존재했는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이 충돌하고 뭔가 이게 가름마 타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저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역차별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다함께 돌봄 정책이 맞느냐 굉장한 의문을 제시했고,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다함께 돌봄에 종사하는 분들은 초기에 1호, 2호, 3호 이때 종사한 분들은 다 아세요. 정일부 시의원이 다함께 돌봄 싫어했어. 다 알아.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다함께 돌봄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지역아동센터로 못 채우는 부분을 다함께 돌봄이 다 채워주고 있고, 다함께 돌봄이 지금 아동에 대한 이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은 정부. 그랬을 때 그 맞벌이를 할 때 이 아이들이 갈 곳이 다함께 돌봄밖에 없어요. 아니면 학원으로 전정 애들을 아이 돌릴 수밖에 없어요. 다함께 돌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반대론자가 엄청난 찬성론자가 됐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예산이 도비, 국비 매칭으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시 자체 사업비라도 꼭 성립해놔야 된다. 다함께 돌봄 확대도 아파트 시설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네. 독립적 다함께 돌봄 시설도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